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전공이 역사입니다. 역사를 공부해서 아니 40년 동안 역사를 가르친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역사를 보는 견해는 한국이 새 시대가 오는데, 한국이 태평양의 새 시대의 주역이 되는데, 그런 뜻을 가진 분은 그것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이거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충공 이순신이 혼자 있지요. 사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9년 전쯤 율곡선사의 10만 양병설을 주장하면서 이제 일본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 군사 준비를 10만 군사를 양성해야 됩니다. 그걸 좀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게 이 민족이 그 특별히 조정에 당파가 있어가지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정탐하라고 사실은 사신이라 이런 명목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정사부사를 사절단으로 보냈습니다. 정사가 황윤길입니다. 부사가 김성일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만나고 일본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황 정사는 저희 선조대왕께 알렸습니다. 야, 가보니 일본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부사로 간 김성일이라는 자는 임금님께 공연히 성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지. 일본이 어떻게 쳐들어옵니까? 어림도 없는 걸 가지고 공연히 임금님 마음만 수선하게 드리니 잘못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상관된 의견을 가지고 임금님을 배우는가? 그러면은 두 사람이 파벌이 다릅니다. 황윤길이 속한 정치적 파벌과 또 이 김성일이 속한 정치적 파벌이 다르기 때문에 보호가 다른 겁니다. 조정이 준비 안 했습니다. 저 30만 대군을 양성한 그러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복 침략군이 벌써 저 부산 항구에 당도해서 10여만이 것을 치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한양을 향해서 파죽지세로 진격도 진격 못 막습니다. 임금님은 의지로 어디로 도망다니고만 피신다니고, 이 나라 꼴이 뭡니까 이게? 이래서 되겠어요? 이런 한심한 상황 속에 그래도 충무공 이순신이 있어서 더 멀리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긴 하지만요. 이 충무공 이순신이 이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이 한국적 역사의 실력은 아닙니다. 우리 민족 속에 그런 인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한국 역사 5,000년에 제일 국민의 존경받는 어른이 누굽니까? 충무공 이순신입니다. 물론 세종대왕 훌륭한 어른이죠. 물론. 그래서 임금님까지 포함시키면 세종대왕이 제일 훌륭한 분이다. 그 한글을 만드셔가지고 그 밖에도 일을 많이 하셨지만, 한글이 지금 인도네시아의 어느 족속에는 언어 말이 없으니까, 그저 글자가 없는 데니까 한글이 들어가잖아요. 한글 선교사들이 들어가잖아요. 가서 한글을 가르쳐서
그 나라에서는 이제 한글을 깨우쳐서 한글로 자기 말을 적는 거예요. 아, 굉장해요. 한글의 위력이라는 게. 근데 뭐 머리가 낡아가지고 그냥 한자를 가르쳐야지. 그거 모르면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막 한자를 보고 싶게 해야지. 그거 몰라서. 벌써 한국을 한글이 딱 잡았습니다. 거기는 교회의 공로가 크죠. 저 19세기 말에 선교사 공의회에서 그 작정한 몇 가지 중에요. 성서를 앞으로 한글로만 번역한다. 그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문명이 그래서 뒤치가 되는 거죠. 한글 배우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걸 한 3시간 걸리면 배운다는데 아니 한자를 무슨 세월에 그걸 다 배웁니까? 네? 아니 천자만 배워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3천자는 배워야 된다. 뭐 글자가 만자가 있다. 그걸 어떻게 다 배웁니까? 그거 배우다 끝날 거 아니에요? 이식한 사람들만 하는 거지. 지금 중국도 해도 문자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기 눈이 글하는 한국의 한글에 몸바친 선교사들이 그 중국에도 그 전혀 복음 전파가 안 되는데 이 중국 성서에다가 한글로 토를 달아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성서공원에서 나왔대요. 그런 책이, 성경책이. 그래서 그걸 들고 가서 한글로 읽으면 뜻을 알 수 있지 않냐. 자기네 말이니까. 그렇다는데 말이에요. 한국어로 어떻게 보면 됩니까? 한글. 그것이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거고. 그거는 교회가 주도해 돼서 다 성서를 보급시키고. 그래서 한국인이 이만큼 된 거예요. 성서를 한동안은 고쳐주니까 그것도 가치를 모르더라고요. 이 크리스티의 몇 년 전에 여러 전에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첫 번 구텐버그의 성서 신구약이 구텐버그 판이 그것이요 100만 달러 넘었습니다. 경매에 붙여서. 근데 이거 고쳐주니까 이게 가치가 없는 줄 알고요. 시골 가면 과자 봉지도 하고 뜯어서 그거 아니 성서로 과자 봉지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퇴배도 해서 천장에도 바르고 이래서는 누워서 성서도 있고 그래서 성서공원에서 자택 거저 안 줍니다. 얼마나 더 돈을 받아야 되나. 야, 그건 세종대왕의 위협이지만은 그런데 아니 세종대왕은 임금님 아닙니까? 그냥 이 나라에 태어난 뭐 물론 무인이지만 양반주에 속하는 분이지만은 무과의 급제에서 무인이 된 충무공 이순신이 이 역사에 있어서 홀로 준비한 거 아닙니까? 거북선을 만들고 어디서 충무공은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을까? 유명한 국사학자의 연세대학에서 가르치는 홍익수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충무공 이순신은 일본이 쳐들어오고 준비해야 한다는 인포메이션을 율곡선사에서 직접 받은 것 같다. 왜 그런가 하면 두 분이 독수 이씨에 걔 이씨 문중에서 모여서 얘기할 때 거기서 젊은 몇십 년 후배인 이 이순신은 일본이 쳐들어오는 게 확실하구나 인포메이션이 있으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홀로 준비하신 거 아니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충무공 이순신의 역사에 남는 것은 백전 백승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는 장군이에요. 그런 장군이 역사에 없습니다. 그럼 이 나라 역사에 충무공 이순신이 있을 뿐이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노일전쟁에 큰 공을 세운 도고 헤이하치로가 뭐라고 했다 그래? 물론 영국 가서 공부도 하고 한 그런이지만 노일전쟁에 그건 1904년에 시작된 전쟁인데 오래가지는 않았지만 1904년에 시작한 그 전쟁에서 도고 헤이하치로는 러시아의 함대를 무찔러집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가 그 얘기